네, 오늘 저는 레고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레고 하면은 추억 속의 그런 장난감, 이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곤 해요.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추억 속의 장난감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보고 장난감의 나라로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레고의 세상은, 그 장난감의 세상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의 축소판 같거든요. 그런 우리 사회의 축소판을 통해서, 그런 레고의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우리 현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꼭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하는 그러한 가치관,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레고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할 TEDx 와브 하이스쿨 연사 고기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레고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TEDx 와브 하이스쿨 연사 고기윤입니다. 여러분, 다들 레고 만들어 보셨죠? 네, 좋아요. 자, 레고로 참 재밌는 걸 많이 만들 수 있는데요. 일단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까요? 요거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성베드로 대성당이고요. 지금 옆에 사람이 서 있죠? 꽤 크기가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건 예술 작품인데 나단 사와야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이런 컨셉으로 좀 자기 내면의 표출 이런 거를 표현하는데 이게 다 지금 레고예요. 또 아니면은 다른 거 이런 1:1 사이즈 아이언맨처럼 레고로 다양하고 재밌는 것들 혹은 신기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죠. 레고를 만든다는 것은 자기 생각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를 레고라는 도구를 통해서 구체화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도 오늘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처음에 옛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때는 2009년 크리스마스였어요. 이 사람 아세요? 네, 좋아요. 다스베이더예요. I am your father라는 대사의 원조고 이런 숨소리로 되게 인상적이었죠. 2009년이 레고 스타워즈가 나온 지 1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10주년 기념으로 이 다스베이더와 관련된 제품이 하나가 발매가 돼요. 이렇게 얘가 다스베이더예요. 비워졌죠? 이게 제품 번호는 8017이고 다스베이더 전투기인데 이걸 우리 부모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에게 사주셨어요. 딱 받고 신난다 하고 조립을 했어요. 조립을 하려면 이제 봉투를 뜯어야 되거든요. 박스 안에 봉투가 있고 그 봉투를 뜯으면 레고가 나와요. 그래서 조금 조립을 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 설명서는 그림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그 그림에서 필요한 부속품을 보고 제가 조립을 하면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림에 있는 그거가 없어요. 뭔가 이상해서 모든 봉지를 다 뜯고 부품을 펼쳐놓은 다음에 다 찾아봤더니 어떤 부속은 깨져 있고 어떤 부속은 녹아 있고 어떤 부속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량품인 레고를 받은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대박 사건인 게 정품 레고가 불량일 확률은 0.01%예요. 0.01도 아니고 0.001%예요. 100만 분의 1이죠. 졸지에 100만 분의 1 확률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닥 유쾌하진 않은데, 자, 이렇게 100만 분의 1 확률의 주인공이 됐을 땐 당황하지 않고 레고 회사에 전화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뭘 샀는데 지금 불량이어갖고 뭐가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하면은 거기 회사에서 미안해요 하면서 다시 보내줘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우리나라에는 레고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고 본사가 덴마크에 있는데 덴마크에서 다 골라가지고 이쁘게 포장해서 항공우편으로 보내줘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크리스마스에 샀는데 새해가 될 때까지 조립도 못하고 나머지는 언제 오나 이러고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립은 하나도 못한 거죠. 부속이 없으니까. 모든 작업이 전면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레고 쪼가리라는 게 거기서 거기 갖고 뭐 하나쯤은 없어져도 큰일 안 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조각들이
정말로 중요하고 어디든지 다 필요한 데가 있어요. 정말 레고를 조립하다 보면 이 제 손톱보다 작은 조각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도 하나라도 없으면 큰일 나요, 정말. 이런 레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이런 조그만 장난감 쪼가리도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는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우리 모두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이렇게 방금 말씀을 드렸을 때 하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막상 그렇지 않은 게, 자, 시험이 끝났어요. 근데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아이들끼리 이런 말들 해요. 나 오늘 한강다리 가야겠어. 아니면 내지는 나 오늘 자살 각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요. 물론 농담인 거 알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듣고 있으면은 정말 자괴감만 들고 괴롭거든요. 아니, 왜 학생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공부 못한다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기분을 실제로 느껴요. 웃기게도. 왜 그러느냐? 우리의 이상은 여기 있어요. 그래, 우리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에요. 뭐 다들 듣기는 들어요. 좋은 말이죠. 근데 막상 현실을 살아가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진짜 현실 세계는 척박하고 험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그냥 공부를 못하고 성적이 낮고 뭐 좀 재능이 떨어져 이러면은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가 낮아지는 것 같은 그런 좋지 않은 기분을 많이 느껴요, 우리가. 이상과 현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이상과 현실을 이렇게 갈라놓는 이러한 요인들, 실제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요인들을 우리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공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공격당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럼 이제 공격을 당할 때 우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방어하고 막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뭉쳐야 된다 생각했어요. 자, 다시 레고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이번엔 레고와 젠가예요.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젠가를 이렇게 휙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쏟아지겠죠. 쏟아졌어요, 와르르. 안 쏟아지면 지구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쵸? 그런데 레고를 쌓았어요. 레고를 쌓아서 거꾸로 든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한번 궁금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러지? 왜 안 떨어질까? 풀로 붙인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뭐 하나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때는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0년대에 이런 설계도가 나와요, 덴마크에서. 그 설계도는 아까 레고 본사가 덴마크에 있다 했죠. 그 레고 회사를 처음 만든 사람이 올레라는 아저씨고, 그 아저씨 아들이 고트프레드인데, 이 고트프레드는 그 레고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개발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런 특허를 내게 돼요. 이게 왜 이런 특허가 나왔냐면은, 원래 맨 처음에 레고는 이런 블록이었어요. 키디크래프트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지금 레고와는 다른 게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속이 비어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애들이 조립을 해요. 근데 물론 젠가만큼은 아니지만 쉽게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이 이거 얘한테 사줬는데 이거 못 써먹겠어 이러고 안 사고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고 회장님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튼튼한 장난감을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설계도를 통해서 이러한 조각을 만들게 되죠. 지금 이제 내부에 뭔가 생겼죠. 이게 파이프예요. 그래서 그 레고 위쪽에 있는 게 돌기인데요. 이런 걸 스터드라고 해요. 지금 8개가 있죠. 그리고 이 8개의 돌기 중에 4개의 가운데 한 파이프가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파이프와 스터드가, 돌기가 서로 잘 맞물리는 거예요. 맞물리면서 꽉 잡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아까 보여드린 아이언맨 같이 크게 만들어도 각자 조각들이 서로 힘을 분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줍니다. 이게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뭉치자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 학교 생활을 들여다볼까요? 제가 이 와부고에 다니면서 제일 신기했던 점은 여러분들이 잘 논다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에 비해서. 제가 여기 덕서 사니까 여기 되게 시골이고 놀 데가 없는 걸 잘 아는데
우리 학생들 되게 잘 놀아요. 근데 놀 때 어떻게 노냐면은 뭐 대부분 뭐 축구를 하든 아니면은 뭐 노래방을 가든 PC방을 가든 친구들이랑 많이 하죠.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친구들이랑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친구들 나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친구들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에서. 근데 이게 그냥 사소한 일상 같고 뭐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정말 힘들고 지칠 때가 오죠. 특히 여기 와보고는 경쟁이 되게 심해요.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고통, 괴로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렇게 정말 힘들고 너무너무 아파서 정말 괴롭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누구나 있어요. 그런 지경에 이르르면 사람이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주변이 안 보이고 그냥 자기 자신의 고통 속에 늪에 빠지는 것처럼 빨려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도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 레고 조각처럼 여러분을 잡아주고 같이 짐을 나눠들고 여러분들을 지탱해주고 일으켜 세워줄, 끌어올려줄 누군가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왜 드렸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연말이고 새학년도 되고 막 싱숭생숭하고 막 성적 때문에 고민이고 그러나 그리고 또 마음도 아프고 막 불편하고 이런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럴 때 너무 혼자 삭히려고만 하시지 말고 좀 우리는 여기 학교에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좀 서로 뭉쳐서 돕자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나 이게 뚱뚱해갖고 이게 균형이 못 잡아요. 자, 제가 오늘 그래서 지금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이란 단어를 살펴보면은 그 한자가 사람이네 사이 간자를 씁니다. 사람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상호작용하는 존재이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이 정말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레고 제가 멋있는 레고들 보여드렸죠. 초반에. 만약에 그런 레고들을 레고 조각 한 개로 만들 수 없잖아요. 멋있고 크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려면은 더 많은 조각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함께 모이고 힘을 합칠 때 지금보다는 좀 더 멋진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레고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제목은 레고로 바라보는 세상이에요. 이제 국어 단어 바라보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로 어떤 대상을 바로 향하여 보다 라는 뜻이 있고 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일에 기대나 희망을 가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앞에 거는 영어로 치면 look의 의미고 두 번째는 hope의 의미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레고로 바라보는 세상에서 우리가 레고라는 소재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제가 오늘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진짜로 살고 싶은 세상이었어요. 어떤 세상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이것도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세상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냐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으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사람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정말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이요.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굉장히 바쁘거든요. 급변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볼까요? 뭐 과학책 아니면 Y 만화책에서 뭐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야, 미래에는 컴퓨터를 손바닥에 들고 다닐 거야. 아니면은 미래에는 컴퓨터를 손목시계 안에 막 넣고 다닐 거야. 막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근데 보세요. 다 현실이 됐죠. 이렇게 우리는 빨리빨리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가 그거를 직접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정말 바쁘고 빨리 변할 때 우리 흔히 정신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이 정신없다는 말이 정말 관용적인 표현으로 정신이 없는 거지만은 진짜 어떠한 정신이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럼 무슨 정신이 빠져나가느냐? 어떠한 정신적 가치가 빠져나가느냐 했을 때 가장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인간 존중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린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마저 그런 자본주의적인 가치와 척도로 평가하거든요. 아까 제가 공부 얘기했죠. 공부 못한다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알아요. 근데 막상 우리 실제로 그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자본주의적인 가치, 자본주의적인 척도로 평가받거든요. 그리고 그 자본주의적인 평가에 가장 그런 눈에 잘 보이는 기준은 숫자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뭐 점수가 몇 점 나오느냐 이렇게 평가되는 거고, 뭐 아니면 성인들은 뭐 얼마 버느냐, 뭐 집은 몇 평이냐 이렇게들 흔히 얘기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잖아요. 그건 다 우리가 자본주의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생산성을 지녔느냐 이거를 궁금해하고 자꾸 그런 걸로 평가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런 평가에서 소외되고 낙오되는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낙오자 취급을 당하게 되고, 레고로 치면은 마치 필요 없는 부속품 같은 그러한 취급을 당하게 돼요. 소외되는 거죠. 아, 너는 뭐 생산성도 떨어지고 뭐 돈도 못 벌고 하니까 필요 없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레고에는 필요 없는 부속품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절대.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도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 다 어딘가에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레고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시작은 레고로 바라보는 세상이었는데, 제가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보시다시피 인간 존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여서 그 레고라는 소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요. 사람이 정말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받는 세상. 말은 그럴싸하죠. 듣기 좋아요. 근데 막상 와닿지는 않아요. 아직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고 이게 그냥 듣기만 좋은 소리고 그냥 뭐랄까 그림에만 지나지 않는 그러한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레고를 처음에 샀을 때요, 이 레고를 딱 열고 완성품으로 있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우주선을 샀을 때 상자를 연다고 우주선이 바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전부 다 하나하나씩 조립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매일매일 조금씩 그러니까 한 조각씩 레고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가고 조금씩 우리가 바라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